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김영환 전 장관님이 나오셨습니다. 핫 이슈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분이 있긴 있습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있습니까? 김 장관님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심도 있는 분석과 애리한 통찰력 이런 것이 이렇게 빛난다는 시청자들의 그런 반응을 제가 다는 못 읽어보는데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면 지금 우리 김 장관님이 아주 인기가 좋고 특히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과 단독 회동, 그러니까 과거에는 장관도 했고 사선 의원까지 했지만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아무 직함이 없는 사람을 만난 이른바 백두라고 그러죠. 네, 우리 김 장관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윤석열 전 총장 그 후보가 됐죠 이제 예비 후보 후보가 저를 이제 이렇게 만나간 걸 보면 이분이 그 좀 기량이 있고 그 뭔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시고요. 먼저 지금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1000명 선을 넘어선 게 일주일 이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어제도 1150명. 그러니까 이 4차 팬데믹 현상이 이런 추세로 잡히지 않을 경우 8월 말 2000명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이 정부 방역 행정이 아마추어 수준이 돼가지고 그 고통을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떠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특히 소상공인. 우리 밑에도 바로 뭐 음식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장님 그냥 문을 닫을까 그럴 정도로 이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팬데믹 코로나가 이렇게 갑자기 확산된 원인이랄까요? 그 배경이란가? 뭐 이런 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동안 뭐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왔잖아요. 변이 바이러스죠. 지금 이제 지금 코로나 발생의 그 지금 현재 원인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는 뭐 한두 명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지금 25% 정도 되고요. 변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낮고요. 그다음에 그 증세가 약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네요. 원래 그거보다. 그러니까 그 왜 이렇게 돌기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서너 개가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런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성이 크고 전파력이 강한 반면에 치사율은 낮고 그러니까 병원균의 강도는 약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돼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영국에서 처음 발견되고 뭐 곳곳에 발견되다가 지금 이제 이게 많이 생긴 거죠. 그런 상황인데 기존 저기가 제가 뭐 늘 이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니라서 이제 언뜻 볼 때는 그 치사율이 1.7% 정도 됐어요. 이 지금 코로나19에 1.7% 됐는데, 지금 이 그 변이 바이러스의 그 치사율은 0.7%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약화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10세 미만 있지 않습니까? 10세 미만이 걸리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얘는 아직 사망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죠. 지금 미국에도 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생기고 뭐 영국에도 뭐 하루에 뭐 3만 명씩 생기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좀 이제 공생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코로나가 아예 없어지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 변이가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신 맞고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자. 그래서 뭐 축구장에 가서 축구하고 이렇게 해서 또 걸리면 또 한 2주 하면 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안에 이제 코로나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보니까 격리해서 보니까 뭐 격리해.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요양시설 같은 데 가가지고 지금 이제 2주 동안 이제 격리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난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주 셧다운하는 락다운이라고 하는데 이제 완전히 그냥 차단해가지고 바깥 외출 금지시키는 거 있잖아요. 심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사실은 6시 이후에 이제 통금이나 다름없습니다. 락다운이지, 락다운. 네. 이제 그런데 이제 2명까지 식사하고 뭐 2명까지 뭐 단란주점 가고 뭐 그렇게는 되고 4명이 밥 먹다가 2명이 집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걸 누가 만든 거냐면 김오란이 만든 거예요. 김오란. 예. 김오란이라는 분이 1차, 2차, 3차, 4차 예. 거리두기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김오란. 예. 이분이 뭐냐면은 국립암센터 교수입니다. 예. 그 아버님은 뭐 통역당 뭐 하시고 그런 분인데. 기세춘 씨죠. 예. 그런데 그 분은 백신 그거 필요 없다. 예. 지금 방역만 하면 된다. 그러던 사람이 지금 저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김오란의 4단계에 대해서는 난 불복종이다. 그러니까 선언했습니다. 예. 난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 장관님이 분석한 것은 아주 과학적인 분석이고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니 곧 집단 면역이 된다. 그리고 정부가 이 거리두기 그것도 좀 완화하고 뭐 소비 쿠폰도 풀고 그래갖고 방역에 대한 어떤 경계심도 낮추고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게 어떻게 갑자기 한 열흘 이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180도 바뀌느냐. 이미 지난달 말부터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면서 4차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못했고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국회에 나와서 아주 인정을 했대요. 이렇게 방역 완화 메시지가 4차 대유행 불렀다. 정부 메시지가 잘못 전달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 판단이 오판을 해가지고 결국 그 국민들이 그 고통과 혼란을 지금 다 감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은기가 무슨 힘 있냐고. 김무란이가 더 힘 있고. 네. 김무란을 지금 누가 총애합니까? 문재인이가 없고. 그래. 그 김무란 얘기를 듣고 문재인이가 지금 다 이렇게 네. 완화와라 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봐서 이제 방역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경제 활성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피로감이 와 있어요. 1년 8개월이 됐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이에 지지율이 30 몇 퍼센트 가는 게 40 몇 퍼센트 올라 10% 올라가 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방역 메시지 주고 뭐 이제 그 백신 맞고 나면 쿠폰 준다. 예. 뭐 그 무슨 인센티브 준다. 막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희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막 목 잡겠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정경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있어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거든요. 예, 그러나 그렇습니다. 이제 정경 청장 위에 김호란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안 되는 건데 제일 지금 선생님 지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거는 이 나라 안에 백신이 얼마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언론이 그러니까 얀센이 얼마나 있고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몇 개가 있고 그 화이자가 몇 개가 있는가를 예. 정부에다가 언론이 그 몇 개 있는지 좀 알려달라. 어? 예.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회사들하고 좀 계약한 게 있어갖고 못 알려준대요. 그게 무슨 큰 국가 비밀이 돼요. 예. 그래서- 1급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언제냐면은 정확하게 2020년 작년 20년 12월 28일 9시 53분 네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하고 스테판 방셀이라고 하는 이름도 방셀이야. 예, 예. 스테판 방셀이라고 하는 모더나 사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네. 화상 통화. 예, 예, 여기. 예. 네, 스테판 방셀. 예. 그래가지고 2천만 명분을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대서특필해서 막 나갔어요. 2천만. 그것도 뭐 앞당겨 받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3분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시작되는 이제 8, 9, 10 이거에서 받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2분기를 땡겨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분기에 2천만 예산이 오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가 왔냐? 23만 2,500 예산이 왔단 말이야. 그게 1.2%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말씀은 전부 1.2%만 믿어야 된다. 뻥이다 나머지는 뻥이다. 그 얘기죠. 예,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제 진행이 돼갖고 미리 짜놨던 걸로 해서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뛰어가지고 뭐 그 받으라고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백신 맞으려고 막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다들 백신을 맞아야겠다. 예, 그래야 집단 면역도 되는 것이고 자기 우선 코로나의 안전성이 1차만 맞아도 좀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다 맞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주력군, 그러니까 산업 주력군, 직장 주력군, 이를터해서 일하는 사람이 20대부터 50대란 말이에요. 예. 응? 근데 그 그렇죠. 주력군이 지금 안 맞았어 지금. 예. 코로나를 왜 안 맞았냐? 우리나라는 화이자나 모더나를 가지고 백신을 놓은 게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일부 그렇게 맞아요. 얀센.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이 생기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는 못 놔. 예. 그러니까 50대부터 60대 우리도 맞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이렇게 맞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20대, 50대는 안 맞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저 팬데믹이 와가지고 지금 이 그 변이 바이러스가 도니까 20, 30대 애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 20, 30대가 지금 주범이다 지금 이거 하는데 그걸 막 쓰고 막 그랬다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20, 30대가 보니까 이게 뭐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백신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냥 주범이 몰려 있어 지금. 거기다 이제 핑계를 댄 거예요. 작년에는 광화문 집회에다 핑계 그래요? 댔지 않습니까? 될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민노총 8,000명인가 시의원들다 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20, 30대에다가 애꿎은 애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애먼 사람한테 그냥 뭐 만만한 게 뭐 그거잖아요. 홍어 뭐라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제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그 접종 원하는 사람들 받았단 말이야. 인터넷에 열었는데 그냥 줄을 서가 뭐 80만인가 뭐 70몇만이 막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오후 3시에 떨어져 버렸어요. 백신이 떨어져. 그러니까 음식점에 식재료도 준비 안 하고 그다음에 이 저 뭐 그 밥도 준비 안 해놓고 식당 문 열은 거예요. 열어가지고 지금 다 떨어져. 그러니까 아니 백신 준비도 안 해놓고 예약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거리두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거리두기를 그래 6시 전에 점심 먹을 때는 그 저 바이러스하고 저녁 먹을 때 바이러스가 다릅니까? 저 생각에는 4인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4인에서 막아야 돼 우리가. 예. 그걸 2인으로 또 좁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자영업자를 다 죽여야 되냐 이거예요. 수미라도 쉬게 해줘야지.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4인, 2인 하는 거는 실효는 없고 이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만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야 이분이 지금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짧고 굵게. 그러니까 짧고 굵게. 네. 그 짧고 굵게 뭐 하는 거예요? 짧고 굵게 자영업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짧고 확실하게 지금 골목 상권 죽이는 거예요. 그것만 네. 되지 4인을 2인으로 줄였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디 교과서에 나온 것도 아니고 없어. 그래서 내가 WHO를 찾아봤어요. 네. 유엔에 있는 WHO 있잖아요. 세계보건기구. 거기 보니까 거리두기는 극히 예외적인 지역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네. 우리가 지금 1년 8개월 동안 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네. 안 되느냐. 이게 우리가 방역이라는 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먹자고 하는 거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거 하는 거는 안 된다. 이건 방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전 국민을 지금 그 벌쓰기를 하는 거니까 그 사이에 1년 8개월 사이에 백신을 놔서 그러니까요. 집단 면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백신에 있지 문제가 지금 현재 거리두기에 있지를 않은데 그걸 갖다가 뭐 5인 하다가 지금 4인 하다가 뭐 2인 하는 거 이거 지금 국민들 벌 세우는 거지 이게 지금 이거 갖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지하철에 560만 명이 타고 다닙니다 지금 예. 하루에 560만 명이 하루에 1시간씩을 저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2명도 안 못 모이는데 560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다음에 그렇죠.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이거 쓰고 먹으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거기 다 풀어졌어. 이거 둘이 하면 둘만 먹고 이렇게 싸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 퍼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공간이 다 열려 있는데 어떻게 그거 해야 되고? 가족도 5명이 모이면 안 돼. 그러니까 2명만 모이고 따로따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그렇죠. 그거 하고 그건 문제 해결은 아니고 고통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죽여 이거는. 네. 이번에 완전 확실히 죽입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지금 저 재난지원금 가지고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 4인만 해도 어떻든 뭐 밥은 굶지 않고 어떻게 견디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이 복지란 말이에요, 복지. 예?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실업 그 기금으로 다 충당을 못 하는 사람들이야.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고 옆집에 가서 빵집에 빵 좀 먹고 그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옆에서 또 이제 뭐 무슨 뭐 장도 좀 보고 옷도 좀 사고 치킨도 먹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조금 부족한 거 넣고 해갖고 사는 복지시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죽이는 게 이게 어떻게 이게 방역만 생각하는 거지 방역도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백신을 가져다가 맞춰서 좀 이제 백신 맞았는데도 또 생기는 거 뭐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예. 그래도 한 번 맞으면 한 7, 80%는 방역이 저기가 생긴단 말이야, 항체가. 그리고 두 번 맞으면 한 90% 생기니까. 예. 그리고 조금씩 생기는 건 또 견디는 거예요. 이게 무슨 패스트가 아니에요. 예. 에이즈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냥 견디면 낫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방역한 상태에서 들어오면, 최근 들어오면은 조금만 해열제 먹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방역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지금 좀 뭐라고 할까 정말 너무 성실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비상계엄이나 긴급조치보다 더 심한 거예요, 지금 이게. 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은 거리두기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백신을 확보해 갖고 백신을 다 맞추면 되는 건데 예. 지금 백신 확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55세에서 그분들이 352만 명인데 실제로 185만 명 분밖에 준비가 안 되니까 바로 중단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약을. 그러니까 그동안 네. 문재인 정부가 K 방역 해갖고 그렇게 자화자찬을 했잖아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협조하고 의료진이 협조해서 한 건데. 자화자찬하면 대유행이 생겨요. 예. 이게 지금 오도 방정.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그냥 그러는데 이분이 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코로나가 그 말을 알아듣나. 예. 그런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생기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난번에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무슨 보수 태극 기부 정광 목사님 뭐 해서 저기서 했잖아요. 해가지고 막 정광 목사네 교회는 뭐 지금 쑥대밭이 돼가지고 그 구상권 청구했나 뭐 손해배상에 청구해갖고 뭐 몇십억이 뭐 압류를 하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광화문 일대에 핸드폰 갖고 지나간 사람들은 전부 조사했단 말이야. 전수조사.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100몇 명인가 뭐 200몇 명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확산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살인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살인자. 노영민이는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붙게 나와서.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8,000명이 나온 거예요. 그 민노총 8,000명이 나와가지고 행진을 했어요. 거리두기는커녕 막 행진을 해서 비정규직 뭐 하라고 막 떠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전수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손해배상을 안 하더라도 전수조사는 해야 된다. 전수조사 안 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환자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 그냥 지금 조사를 안 오늘 하니까 안 나오죠. 뭐 권덕칠인가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 와서 그렇게 보고 오고 정인경이도 보고 오고 그러고 있더라고. 경찰도 제대로 조사를 못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했다가 괜히 잘못해가지고 하면은 책임져하고 잘리니까. 그 민노총을 상전을 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런 불충한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아니 이 아마추어 행정도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까지로 정부 그런 방역 대책에 협조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헌신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K 방역이라는 게 생긴 건데 정부가 하는 것은 방역 행정 아닙니까?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한다든지 주사기 부족이 없도록 한다든지 백신을 공급한다든지 뭐 이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부족 사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55세에서 59세까지 거기 서버 용량이 도대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시에 접속을 하려고 전에 같으면 뭐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안 맞고 막 그랬는데 지금 다 맞아야 한다. 또 정부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고 언론도 코로나 예방 접종 주사 맞자 뭐 이렇게 캠페인을 많이 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시에 접수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폭주가 돼갖고 4시간, 5시간씩 기다리고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뭐, 일주일 후에 무슨 열흘 후에 전화하라고 이렇게 뜨고 그러니 우리 50대 한참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엑세스 새끼라고 할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재난지원금을 뭐 지난 뭐 수십 조인지 수백 조인지를 썼잖아요. 지금 예. 막 놀아줬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만 가지면은 백신을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외환보유고가 없습니까? 나라에 가오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 백신이 이렇게 기근을 내서 이렇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건 전부 정부가 방역에 치우쳐가지고 백신 계약을 맺지 않은 데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백신을 왜 화이자나 이 모더나라고 하는 메신저 RNA 방식을 선택을 안 하고 왜 아스트라제네카로 가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키냐 그러냐.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걸 바로 잡아야 되니까 이건 지금 다른 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기업한테 시키니까 금방 얻어와. 예. 지금 이 정부가 나서니까 지금 어디 가서 협상도 못하고 그러지. 삼성이 나섰으면 LG 나섰으면 벌써 끝났어요. 아니야, 뭐 저기 이재용이 풀어준다 그러면 아마 무슨 과부 뭐 쟁변을 내서라도 이건 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이게 지금 이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이 떨어지고 정치인들의 사고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뭐 불복종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거리두기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생각을 해봐라. 이게 두 사람은 이걸로 해가지고 이걸 막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필요한 건 빨리 백신을 가져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백신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가 이제 풀리긴 풀릴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있으면 단단 또 백신 남으니까 그것도 찌끄레기 갔다가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빨리 해서 국민들이 좀 마음 편하게 사회 활동하고 좀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2년 가까이 된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이에 뭐 총선해가지고 다 뭐 180석이나 다 탈탈 털어갔지 뭐 지금. 네? 그래서 보면은 이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최근에 이 백신 행정을 보면은 극치에 달한 것 아니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짧고 굵게 그러니까 2주간 12일부터 25일까지 하고 끝내자 확실하니. 그런데 그런 얘기 했습니까? 지금 2주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당연히 2주 후에 또 연기죠. 아니 그러니까 길지가 않으면 연기한다고. 이 전문가들은 짧고 굵게가 아니라 길고 강한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 가을까지 적어도 이런 상태가 한번 팬데믹이 왔으면 한 2달은 계속 된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은 완전히 이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쫄딱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그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또 이재명 경기지사도 참석한 수도권 그 방역 특별 점검회의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책임을 집시다. 그래가지고 오세훈, 이재명까지 다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걸 빨리 짧고 굵게 못 잡으면 다 공동 책임입니다. 그래. 물귀신 작전이라 빼고 이 문재인은 자기 책임을 절대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떠넘겨 부리잖아요. 제가 이제 그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예. 첫째, 대통령이 우선 사과했나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조그맣게 사과를 해서 안 들리지. 뭐 사과했습니까? 난 못 사과했어요. 들었는데. 송구하게 생각. 아, 그건 뭐 하나만 안 사과고. 김호란을 문책해야 돼. 거기 이진석이라는 사람은 그 상황실장이 의사라서 안 잘난다는 거거든. 지금 예. 재판에 걸려 있잖아요. 4월에 지난 4월인가 기소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도 그대로 그 그러니까 자리에 그걸 있죠.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의사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문책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 짧고 굵게 하기 때문에 2주 후에는 끝내야 돼. 그 저녁에 2인을 저녁에 4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봐야 무슨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중독 걸렸는데 밥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식중독 걸리니까 지금 밥 굶자 그런 건데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식중독에 걸렸지만 건강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이거 치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인은 숨을 터줘야 되니까 2주 후에는 니들 이제 영업을 하니까
용기를 갖고 좀 하시오. 그렇게 하고 2주간의 손해 본 거는 다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보상도 좀 해줘야. 요번에 그 자영업자들한테 충분히 줘야 돼요. 이게 이 사람들이 죽고 나면요, 이게 결국은 우리 부담으로 온다니까, 국민 전체에. 그래서 제가 저기를 했습니다. 골목 상권 지키기 운동이라는 그 대표를 했어요. 100명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100명이 들어왔어. 거기 내가 대표야. 아, 그렇습니까? 국회의원 할 때 정부에 있을 때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 살리기니까 뭐 안 걸리는 게 없잖아. 그게.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경제 민주화의 핵심입니다. 그 전통시장 살리고 또 소상공인들 살리고 동반 성장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것이 다 무너진다니까 이번에 이걸로. 그러니까 골목 상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 실핏줄 같은. 예, 그게 돌아야 해요. 그게 우리 이제 전기 안 들어오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충북 괴산에 차부라는 게 있어요. 차부. 예. 그 주차장. 예. 차부에 거기서 이제 아버지는 중국집, 차부에 어머니는 중국집. 토목상.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빵집, 문방구, 농약사, 양복점, 양장점, 재화점 다 있었잖아요. 뭐 조그만 책방, 문방구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짜장면 팔아가지고 우리 형제를 다 대학을 보낸 거예요, 옛날에. 그렇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야. 거기서 이제 옆집 해가지고 뭐 좀 빵도 좀 사 먹고 또 우리 티켓 다방이 옛날에 그 티켓 다방, 그 다방이 발전해가지고 스타벅스가 된 거예요. 미국에는 그렇죠. 그런 다방이 없었잖아요. 아, 스타벅스가 옛날에 별다방 그거 아닙니까? 별다방.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지금 그 커피빈이 콩다방입니다. 세계의 모든 플랫폼 기업 있잖아요. 그거는 다 우리 옛날 시장 장터에서 본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버라는 거 있잖아요. 우버. 우버라는 건 이제 우버. 나가시 택시라는 거예요. 나가시 택시. 자가용 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발전시켜서 우버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플랫폼 사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알리바바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톡이 이런 거는 뭐냐면 시골에 있었던 약장수들이에요. 선생님 여기서 지금 구독자들이 나면 안 되잖아. 근데 뭐 재미난 거 얘기하고 뭐 약장사 같은 사람 뭐 저 같은 사람 좀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재밌게 하면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늘리는 거죠. 그래 그 선생님 거기에다가 이제 광고 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플랫폼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시골에 그런 우리 그 장터에서 우리가 무시했던 그거에서 된 거 다 없어졌어요. 양장점, 양복점, 재화점, 빵집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농약사 뭐 이런데 다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골목 상권 살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목 상권은 지금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해서 나는 정말 사인은 이거는 우리 국민이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견뎌야 되는 최소한의 선인데 이걸 2인으로 해놓으면 내가 그 다음에 이걸 또 팬데믹 생기면 집에 가가지고 부부 사이에도 같이 살지 말라고 할 거냐 말이야. 2,000명 넘으면 그럴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또 각방을 살아. 그럼 가족 해체하라고 할 거야.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입방정 좀 떨지 마시고 제대로 방역 행정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찾아봤다니까 입방정보다 더 센 방정이 뭔가 오도방정이라고 있어요. 오도방정이라고 그랬죠. 조금 약화된 말로 호들갑을 떤다 그런 얘기인데 과거 손학규 전 대표가 저녁이 있는 삶 이거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거리두기 4당제 이렇게 하면서 저녁 있는 삶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발 빨리 저녁이 있는 삶을 회복을 이 문재인 정권이 책임지고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다른 거 다 채치고 뭐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백신을 확보해서 우리 전 국민들이 다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백신이 게임 체인저니까. 백신을 국민들한테 충분히 공급하는 일만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다른 건 내가 더 이상 우리가 안 바라니까 그냥 국력을 모아서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A4 영지 읽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